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의 꿈을 안고 출항한 희망의 도시 세비야입니다.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긴 과달키비르 강은 세비야를 관통하며 흐릅니다. 과거에 이곳은 과달키비르 강 하구에 있는 팔로스 항구와 연결된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로 수심이 얕아져 항구의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무역선이 드나들던 16세기 세비야 항구의 모습을 세비야의 화가 산체스 코엘라가 남겼습니다. 세비야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중심지로 과달키비르 강 상류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격변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곳입니다. 오래된 옛 도시의 골목에서 스페인의 열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 도시를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거리의 악사들이 여행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이곳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1929년 라틴 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했는데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건물 양쪽에 우뚝 솟은 탑은 세비야 대성당에 있는 히랄타 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따라 연못을 조성했는데요. 여기서는 뱃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본부 건물은 바로크 양식과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되어 지어졌지만 외벽은 붉은 벽돌과 세라믹 타일로 장식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데아르 양식이죠. 이 멋진 다리를 건너야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세라믹으로 만든 난간이 아름답습니다. 푸른색을 띤 아즐레주 타일이 난간입니다. 반원형 건물 아래층에는 타일로 장식된 아름다운 벤치가 있습니다. 스페인 58개 도시의 휘장과 그 도시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장면을 화려한 타일로 표현한 벤치입니다. 스페인 광장은 20세기 세비야 최고의 건축가 아니발 곤잘라스의 걸작으로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광장입니다. 1248년 카스티아의 페르난도 3세는 이슬람 제국이 수중에 있던 이곳을 탈환하고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세비야를 다시 찾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대성당을 건설했습니다. 마침 교육으로 부를 축적한 세비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성당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짓기 시작한 대성당은 오랜 세월 지어지며 세계 건축 양식의 유행에 맞추어 바로크와 르네상스 양식이 혼재된 건축물로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이슬람 사원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사원의 미나레트 첨탑 하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 벽면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고딕 양식입니다. 방패와 종려나무 잎을 든 승리의 여신 엘 히랄디오 청동상입니다. 여신상이 이곳에 있는 게 이채롭습니다. 고딕 성당의 특징, 장미창이 활활 불타오른 것 같습니다. 대성당 출입문은요, 성모 승천의 문으로 팀파니에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천장 높이가 무려 126m나 됩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리고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성당에 이어서 이 성당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물론 지을 때는요, 세계 최고의 성당이었죠. 화려한 천장은 이슬람 건축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혼합 건축 양식인 무데아르 장식입니다. 세비야 대성당에서 가장 보석 같은 곳입니다. 주제단. 제단 벽에는요, 세상에 1000여 명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조각해가지고 금을 입혔습니다. 무려 1.5억 톤 그 금을 다 입혔어요. 신데르과의 교육으로 부를 축적한 세비야 사람들은 이 성당 건축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해 스페인을 부국으로 만들었지만 생전에 그는 그 공을 인정받진 못했습니다. 이사벨 여왕이 죽은 뒤에는 왕실에서 버림받고 55살의 나이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바야돌리드에 묻혔으나 유언에 따라 그가 발견한 신대륙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장됐다가 다시 쿠바로 옮겨집니다. 1898년 다시 이곳 세비야 대성당으로 옮겨졌는데 죽어서도 그는 세상을 돌고 돌다가 그가 출항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스페인 땅에 묻히지 않겠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당시 스페인을 구성했던 네 국왕이 콜럼버스의 관을 들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역사적 상징인 콜럼버스의 무덤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신데르과의 교역으로 세비야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대성당은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성체현 시대는 은의 무게가 무려 475kg나 됩니다. 신대륙 볼리비아 강산에서 가져온 은입니다.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으로 만든 각종 재래용기는 신대륙 발견이 남긴 스페인의 황금기가 얼마나 빛났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성당은 유명 화가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의 작품입니다. 산 안토니오의 환상이라는 작품인데 어느 날 도난을 당합니다. 그도 통째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요, 성자의 부분을 칼을 도려내가지고 가져가요. 한 몇십 년 후에 발견돼서 복원한 작품입니다. 무리오의 또 다른 두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무리오는 세비야 태생으로 17세기 벨라스케와 더불어 스페인 해와의 황금기를 빛낸 화가입니다. 참사 회의실 돔 천장에도 무리오의 작품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의미의 무염시태는 무리오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시랄다 탑은 이슬람 모스크의 미나렛이었습니다. 미나렛들을 헐지 않고 그 위에 종루를 보강해 대성당 종탑으로 만들었습니다. 꼭대기에는 승리의 여신상을 세워 풍향계로 사용했는데요. 그때부터 풍향계라는 의미인 시랄다 탑으로 불리게 됩니다. 탑으로 오르는 계단이 없는 게 특이합니다. 이슬람 시대에 하루에도 몇 번씩 꼭대기에 올라가 예배 시간을 알렸는데 편하게 말을 타고 탑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로 만들어진 겁니다. 정상의 종류에는 25개의 종이 매달려 있습니다. 탑에서는 세비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대성당과 어우러진 풍광은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장관입니다. 오렌지의 안뜰이라 불리는 이슬람식 정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뜰은 모스크의 정원으로 조성되었었는데 허물지 않고 대성당 정원으로 사용합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발을 씻던 분수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렌지 나무가 가득한 정원과 시랄다 탑은 남아있는 모스크의 흔적입니다. 정원과 연결된 대성당 북문입니다. 북문 입구 위에는 예수를 중심으로 12제자의 입상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안달루시아 옛 도시의 작고 아름다운 골목, 그리고 거리에서는 스페인의 열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에 정착한 집시들은 그들이 고단한 삶과 야한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했는데 이슬람과 유대 문화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토착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완성된 춤이 바로 이 플라멩고입니다. 구슬픈 가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플라멩고를 이루는 4가지 요소는 노래와 기타, 그리고 춤과 손뼉입니다. 대성당 맞은편에 알카사르가 있습니다. 정문인 사자의 문을 통해 알카사르로 들어갑니다. 이슬람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지어진 요새를 겸한 거대한 궁전으로 페드로 1세가 자신의 궁전으로 개축해 사용했습니다. 페드로 1세가 이슬람 건축물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궁전을 허물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데요. 다만 재정비할 뿐입니다. 톨레도에 있던 장인, 그라나다에 있던 장인들을 불러다가 재건축을 시키죠. 그래서 이 멋진 이슬람 건축물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알카사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의 정원입니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화려한 말발굽 모양의 아치가 정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담한 분수에서 흘러내린 물은 좌우 지층이 건물 중앙에 조성된 직사각형 연못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거울이 만들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진 아치와 그 안에 새겨진 기하학적인 아라베스크 장식은 이슬람 예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나뭇잎이나 꽃, 열매, 그리고 이슬람 문자 등을 모티브로 한 아랍식 문양을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이 땅을 지배해온 이슬람의 영향력은 안달루시아 역사와 문화에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식을 가미하면서 여러 문화가 혼재된 지금의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각 방으로 연결되는데 이곳은 가장 아름답고 큰 대사의 방입니다. 방 안은요, 화려한 예술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쩜 이렇게 방이 이뻐요. 세 개의 말바꿈 모양의 아치가 방마다 연결됩니다. 천장은요, 완전 우주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526년 카를로스 1세와 포르투갈의 이사벨 공주가 이곳 대사의 방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벽 상층부에는 카스티아 역대군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페드로 1세에 의해 살아남은 이슬람의 빛나는 건축물 알카사르입니다. 이곳은 타일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타일 박물관입니다. 이슬람 건축 양식에 많이 쓰이던 타일은 이곳 세비야에서 생산하며 발전합니다. 세비야에서 생산된 타일은 유럽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세비야 타일은 유럽 건축 시장을 석권했고 신대륙 건축 자재로 보급되어 선풍적인 인기 상품이 됐습니다. 정원에 지어진 카를로스 5세의 파빌리온입니다. 카를로스 5세의 결혼식을 기념해 지어졌는데 놀랍게도 에백 전체에 타일이 덮여 있습니다. 사냥을 모티브로 한 타일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내부 벽도 전체에 타일을 붙여 장식했습니다. 과거 이슬람 문화에서 전해진 타일 장식은 세비야에서 시작되어 유행하다가 14세기부터는 포르투갈에도 타일이 전수됩니다.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는 푸른색 타일로 자신의 궁전을 장식했습니다. 이 푸른색 타일은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포르투갈만의 독특한 아즐레주로 발전해 하나의 문화적 창작물로 자리매김합니다. 아즐레주란 말은 아랍어로 광택을 낸 돌멩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알카사르의 정원에 있는 메르쿠리우스 연못입니다. 청동상이 연못 중앙의 분수위에 놓여 있는데 로마 신화 속의 교획의 신 메르쿠리우스입니다. 정원 곳곳을 적시는 분수의 모습은 사막에서 온 무어인들이 물에 대한 동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알카사르의 거대한 정원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의 꿈을 안고 출항한 희망의 도시는 유럽과 신대륙을 이어주는 관문이 되었고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들에게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신대륙 건설 자재들도 이곳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무덤이 이곳으로 이장된 건 역사적인 상징의 의미입니다.